자, 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독특한 공시와 독특한 시세. 네. 세상은 모든 지금 2차 전지. 네. 그렇죠. 오죽하면 짤까지 돌 정도로 다 보셨죠. 네. 엄청납니다, 2차 전지 쪽은. 그러니까요. 네. 에코 시리즈인데 뭐 그쪽은 그쪽의 영역이고 네. 거의 성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대부분 또 다른 기업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치솟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뭐였죠? 아, 현대엘리베이터. 네, 현대엘리베이터. 있었죠.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2박 3일도 모자란 기업인데.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렇죠.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네. 일단 어제 공시를 보면 진짜 특이했어요.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무벡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한 2,470만 주 정도를 취득하는 거였는데 목적이 되게 특이합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채권 회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대물로 그 변제를 한 거예요. 네. 누군가가. 누가 누구한테? 현대엘리베이터가 받은 거죠. 현대무벡스의 지분을. 지분을 대물로 변제를 받은 지금 거죠. 내용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누군가가 한 거죠. 네. 이 누군가는 바로 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회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이제 눈물겨운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팩트만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KCC가 이제 현정은 회장을 공격한 적이 있었고, 네. 현대중공업도 공격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신들러도 현대가에 이제 좀 분란이 있었던. 그렇죠. 분란이 있었죠. 뭐 네. 그 얘기들 다 하긴 어렵고, 그렇죠. 그 분란의 과정 속에서 현정은 회장은 이 회사를 지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파생 상품 계약을 맺습니다. 금융사들하고. 그렇죠. 금융사들하고 맺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위에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상선이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상선을 지키려면 현대상선의 지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사들한테 현대상선 지분을 사줘라 얘기한 거죠. 우호적인 지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상선의 우호적인 지분을 사주고 대신에 이 주가가 하락하면 자기가 보존해주겠다라고. 현대상선이 지금의 이제 HMM. 그렇죠. HM이 넘어갔죠. 그렇죠. 이제 그 보존해주겠다고 하고 그 책임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가 진 거예요. 네. 근데 현대상선이 그 해운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급락해 버렸죠. 한때 그렇죠. 그때는 급락했고. 네, 그때 급락했죠. 요즘 뭐 HMM 물론 지금이야 이제 좀 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눈물 나죠. 그걸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한 7천억 정도의 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2016년에 이제 쉰들러에서 이거는 현정은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합니다. 7천억대의 소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심에서 판결은 1,700억을 물어라. 일부 이제 승소가 난 거죠.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네, 지금 15.5%로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00억 원을 물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금액이 한 2,700억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현정은 회장이 그만큼의 돈이 있냐인데 2019년에 2심이 패소했을 때 이미 1,000억을 선수금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입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넣은 게 있기 때문에 1,200억이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이번에 이제 863억 원 현대무벡스 지분을 이제 대물 변제하면서 들어갔어요. 총 한 2,660억 정도가 변제가 됐습니다. 이게 남은 금액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기대감이 뭐냐? 현대엘리베이터를 매각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을 늘려야 된다. 어쨌든 이제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솟구쳤군요. 네. 뭐 최근 좀 다시 조정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는 그거야. 지금 이 현대그룹에서 남은 건 현대엘리베이터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까지 뺏기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그렇다 보니까 현정은 회장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진 게 됐죠. 참 이 비운의 시세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드라마 같은. 그렇죠. 네. 이거 다 얘기하면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뭐 소설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 현대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치솟다가 또 이제 이틀 뭐 눌리긴 했습니다만 공시 안에 그 풀이가 다 들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불쌍한 게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안쓰럽다는 표현은 그렇죠. 안쓰럽죠. 불쌍하다면 안쓰러운데.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간 이제 없는 집 장남 노릇을 했어요. 아, 네, 이제 정말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꾸려가는.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채도 많아지고 손실도 많아지고 그런 회사였거든요. 예. 사실은 이 현대그룹의 품이 아니었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는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엮일 때 항상 대북 관련주로만 아, 그렇죠. 엘리베이터하고 관계 없는데 아, 그렇죠. 그냥 과거에 이제 정주영 왕 회장 시절의 그 내용 때문에 자꾸 연결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황은 나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건설 경기가 이 등락은 있고 지금 네. 뭐 주택 경기가 조금 힘들어하다고는 하지만 엘리베이터 자체는 이익을 잘 내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보면 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네. 무벡스 같은 경우도 그 네옴시티 네. 관련 테마로 또 연결이 됐던 기업이죠. 네네. 네. 그랬었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를 일단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할 방법을 이제 찾을 것 같은데, 네. 뭐 가장 큰 거는 배당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돈이 2,700억이 현대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충실해야 측면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 입장에서 나쁘진 않다. 아,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오케이. 네. 자, 다음 기업 공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공시가 그다음은 또? 이제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이요? 네, 한솔케미칼. 그 블랙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블랙락 자산운용. 그렇죠. 네. 블랙락 자산운용 세계에서 자산운용 규모 1위 사이즈. 회사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1위라고만 들었었지 사실 규모는 안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운용 규모가 8.6조 달러더라고요. 8조 6천억 달러. 네, 8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따면 6천억 달러지. 그러면 1경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640조. 네. 네, 국민연금이 운용한 게 한 917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경이라고 하면. 근데 이 회사가 한솔케미칼 지분을 6%를 취득했어요. 네, 2월 14일에 이제 5% 지분 신고를 한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지분을 늘려서 6%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그 구매한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순매수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체 왜 샀냐? 이 글로벌 회사가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냐? 요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솔케미칼은 뭐 글자대로 케미칼이지만 OLED 최근에 얘기들 나오고 있는 OLED 소재.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네, 음극재 들어가나? 바인더 쪽이 그렇죠. 있죠. 네, 분리막이랑 음극재 바인더. 바인더라는 게 이제 말이 바인더지 사실 그 밀가루 반죽할 때 보면은 익반죽 같은 거 하거든요. 네네. 물을 조금씩 섞잖아요. 그거죠, 그거. 그게 바인더예요. 그게 바인더예요. 아, 네. 저도 바인더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네. 거는 아니 물론 더 들어가면 화학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에 엮인 기업인데 그렇죠. 이제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실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상승했었고 매출은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역성장 없이 증가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죠? 현대차가 실리콘 응급제 비중을 실리콘 응급제가 10% 이상 이제 들어간 제품을 쓰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근데 한솔케미칼도 포스코도 응급제를 더 증산한다? 뭐 그 내용도 며칠 전에 있던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포스코의 응급제랑은 좀 다른 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흑연 방식의 응급제고 네. 새롭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네.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한솔케미칼이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을 이제 완료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이 오늘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대주전 재료와 같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블랙락이 뭐 그냥 심심해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분을 취득한다는 블랙락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용어로 롱머니라고 장기 투자를 하는 데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네. 치고 빠지는 데가 아니라. 아, 그렇진 않죠. 네. 네. 6% 전에 사가지고 6%. 치고 빨 수는 없죠. 6%면은 일단은 5% 이상이니까 뭐든지 움직이면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계속 신고해요. 걸림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샀다. 의미가 있다. 네. 자, 흥미롭네요. 그렇죠. 한솔케미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시장에서 막 회자되는 그 대중들의 인식의 기업들, 2차 전지주, 네. 테마 그러면은 이렇게 도식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뒤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잘 쓰는 표현에 숨겨진 2차 전지주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관련성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솔케미칼 잘 들었고.
자, 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기업은 이제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 네. 그 집에 택배 많이 받으시죠? 많이 봤죠. 네, 저희도 뭐 문 열고 나가면 계속 문 앞에 쌓여 있어서 문이 아침에 안 열리고. 그렇죠. 뭐 저 그런 어릴 때랑 거 완전 많이 다른 분위기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골판지가 많이 맞아요.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제지는 이제 골판지 관련해서 그 수직 계열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골판지 원지부터 해서 원단, 상자까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1,950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했어요. 네, 상당히 큰 규모죠.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 이제 골판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는 거의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투자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가격에 의한 것만 신경을 썼는데 네. 이제 성장에 대한 걸 추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캐파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근데 뭐 회사랑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정확하게 아직 밝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양제지가 2020년에 이제 화재가 크게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골판지 원지 공장이 다 날아갔었어요. 완전히 소각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 대양전지가 22년에 이제 이거를 복구하겠다고 1,900억 정도의 투자를 발표합니다. 네. 근데 그 캐파가 대략적으로 한 원지 기준으로 한 40만 톤 이상이 돼요. 근데 아세아제지가 1,95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양제지는 땅이 이미 있었고 여긴 땅까지 사는 거라서 시설 투자만 보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기준으로 보면 대양제지의 기존 캐파와 대비했을 때 한 30만 톤 이상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매출액 규모는 한 2천억 정도 안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세아제지의 작년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 정도의 캐파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세아제지가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거나 그 골판지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뭐 단순히 택배 포장지뿐만 아니라 언제였죠? 그 동경 올림픽 할 때 그렇죠. 침대도 네. 기억하시네. 네. 네. 골판지의 구조가 이 그물망으로 이렇게 구조돼서 폐지를 재활용하는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거해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물론 엄밀히는 광물하고는 관계는 아니지만 유럽의 이제 CRMA법의 하단에 보면은 리사이클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원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제지업계도 아마 그런 이슈가 된다면은 조금 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회사가 이슈를 못 받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폐지를 쓰는데 2018년에 중국에서 폐지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폐지가 남아도니까 남아도니까. 폐지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익률이 뭐 한 3% 정도밖에 하지 않다가 네. 갑자기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런 거 잘 쳐주지 않잖아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이익만 좋아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큐 그러니까 양은 정해진 가운데 프라이스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앞서 현대엘리베이터하고는 좀 다르게 천운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중국이 갑자기 폐지 수입을 중단해서 이쪽에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자산이 되는 형태인가? 그렇죠. 반도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막 뭐 재고를 지금 막 재고 쌓인다 그러잖아요. 재고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막 시장에서 품귀가 나오면서 이 재고를 풀어가지고 기업이 이익이 확 는 기업들, 뭐 제주반도체 같은 데가 그런 데였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판지도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흥미롭네요. 자, 또 기업 가볼까요? 마지막은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네, 회사 이름만 들으면 금요일 날 또 걸맞는 그렇죠. 이름이 사명이. 그렇죠. 네. 네. 이 회사 이제 왜 감성 코퍼레이션인가라고 추정을 해보면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캠핑하면 감성이잖아요. 저 몇 번 저 영상 나갔는데 유승범 배우 그렇죠. 네. 저 광고했던 거군요. 네네. 그 캠핑 브랜드로서 이제 원래 이제 스노우피크는 일본에서 유명한 캠핑 제품들을 네. 판매하거든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의류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디스커버리랑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성장한 그림과 지금 스노우피크가 성장하는 그림이 너무 비슷합니다. 네, 이게 5년 차까지 이제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급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이제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한 130개 정도 되고 있고 매출액이 이제 1,000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의 사례를 보면 5년 차, 그러니까 2024년까지 매출액 한 3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대 주주까지 이제 장내 매수를 했어요. 네. 한 6억 4천만 원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이 정도의 매수를 했다는 건 주가가 이미 이제 레벨이 좀 업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제 연초에 얘기한 걸 보면 올해만 해도 매출 목표가 이제 60%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배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스노우피크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 플러스 중국 진출과 그다음에 여성과 키즈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전반적인 매출을 좀 증가시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들어봤는데 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긴장하지 마세요. 원고에는 없으니까. 네. KT 서브마린이죠. 그 네네. LS 쪽의 피인수설 인수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수됐죠. 됐죠? 네, 이미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아. 네, 지분 43%를 근데 이제 확보했습니다. 시세가 그때 이제 미리 공시를 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알 수는 있었는데 네네. 추측을 해서 시세가 쭉 올랐다가 다시 조금 밀렸단 말이죠. 그렇죠. 재수설로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뭐 KT와의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추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LS가 갑자기 이제 지분을 사버리니까 또 기대감이 좀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그렇죠. LS는 지분을 계속 매입할 것 같아요. 아. 네, 이미 콜옵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 자체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브마린 이 해양 쪽, 그러니까 해저 이제 케이블 쪽의 실적 성장을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KT 서브마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공시를 우리가 풀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난주에 풀었었죠. 아, 지난주였나? 네네. 네, 기억이 자꾸 짧아가지고. 근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네, 뭐가? 공시가 지난주에 이제 올해 대작 5개가 있다 그랬었고 3개가 네. 확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확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작 수주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하나가 그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아, 폭삭 소가수다. 소가수다. 네네. 수고 제주 많으셨습니다. 방언으로 그렇죠. 제주도 말로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올해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대작입니다. 네. 네, 제작 규모가. 그래서 이 대작이 나옴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 1,000억이 넘어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펜란테어도 뭐 앞으로 이제 엔터 관련된 사업이 다시 각광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시가 점점 날이 갈수록 재밌어요. 아, 네. 재밌습니다. 예. 사실 공시를 등한시하거든요. 뭐 시장 시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시는데 리얼리티를 공시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 오늘 또 금요일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